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음은 뇌의 신경작용이라고 하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접근 동기나 회피 동기 또는 이제 우리 뇌를 쾌락뇌와 응급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스트레스를 싫어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아예 없거나 또 아주 심한 경우보다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통, 즉 사회적으로 외면당함으로써 마음에 갖는 심적인 고통, 이것들이 이제 같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보상이 될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탈 리허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연을 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그것으로 통해서 충분히 이제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파워 포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만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거만한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2분 정도만 취하면 우리의 자신감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기본 정서 8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마음은 뇌의 신경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 또 우리의 감정, 또 행위에 대한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이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음은 당연히 이제 뇌의 신경작용이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작동하는 것은 실제 이제 뇌의 전두엽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식 상태 있잖아요.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 뇌사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적인, 의학적으로 이제 봤을 때 뇌간의 망상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뇌간은 아시죠? 우리 이제 파충류 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망상체가 뇌 전체에 이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시상에 모아지고, 시상은 이제 뇌내 변형기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는 그 기관 옆에 있는 조직이고요. 체내의 모든 정보들이, 감각 정보들이 사실은 시상에 모입니다. 그 시상에 이제 왔던 정보가 뇌내 심피질에 이제 다시 퍼지면서 우리의 의식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의식이 켜져 있기 위해서는 초당 약 40회 정도의 주기적인 정기적 공진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인식은 이제 뇌내 심피질 전체에 이제 퍼져 있는 이런 기억과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변형계에 있습니다. 변형계 시상이나 시상하부나,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공포 관련되는 것은 편도체에서 이제 관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편도체는 인지한다. 이것은 우리 이제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립적인 얼굴 또는 이제 웃고 있는 얼굴을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중간에 딱 한 번, 약 한 0.01초에서 0.03초, 그러니까 밀리초로 따지면 뭐 30밀리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어떤 겁에 질리긴 그런 공포의 표정을 잠깐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fMRI를 찍어보면 우리 사람은 그 공포의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MRI를 찍어보면 편도체에서 공포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4살 정도까지 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공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분간을 못 하는 것이죠. 이 편도체에 의해서 이제 뭐 육회나 뭐 유리양, 그다음에 불쾌, 뭐 분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겁에 질린 극단적인 공포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흔히들 명상이나 또 주의 집중, 뭐 신경 언어 프로그램 같은, 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주 작은 소소한 그런 성공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포가 아니야,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편도체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쥐에다가 편도체를 이제 망가뜨려 버리면
당연히 이제 고양이나 이제 뱀 앞에 겁없이 이제 알짱거리다가 결국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생존에 매우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공포가 심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제 만성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능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활성화돼서 전투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태세가 너무 오래되면 모든 기능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근 동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즉 쾌감이 주어졌을 때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뭐가요? 도파민 분비에 의해서 참 잘했어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뭐 측자역이랄지 VTA라고 하는 그런 부분, 복내측, 피계 영역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신호가 복내측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대뇌 바깥 피질의 안쪽에 해당되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접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욕구가 충족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예술가랄지 어떤 일을 잘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도 끊임없이 이 보상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유능함의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일에서도 유능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감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걸 통해서 만족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도파민도 분비가 되지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되고, 당연히 이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이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질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왔고, 저는 고상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멀리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뇌과학을 이제 배우면서 생각을 한 것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것, 생존에 보탬이 되지 않는 반대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통증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편도체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신호가 복내측에 있는 전전두 피질로 아까와 같은 그런 회로로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피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별로 자신이 없거나 뭐 실패할 것 같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제 자신도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그런 이제 회피 본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기질적으로 우울한 뇌, 공포 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질적으로 즐거운 뇌, 쾌락의 뇌가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떤 비관주의적이고 완벽을 추구하고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비현실주의적이고 절대적인 이제 이런 이제 공포의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앞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행가 나오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반대로 이제 즐거운 뇌, 쾌락의 뇌는 시계바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별거 있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사는 그런 인생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의 본질적인 본능이 바로 이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한 그런 삶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접근과 철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뇌 질환인데 기억 저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15분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자가 이제 이 환자한테 이제 매년 매일 같이 이제 악수를 하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못 하니까 계속 그렇게 악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손에다가 압정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악수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통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또 만났을 때 이제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악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니 누구든지 좀 뭐 손을 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기억은 못하지만 몸에는 이제 이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공포의 기억으로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어떤 공포의 기억들은 우리 몸에 이제 내재화되어 있어서 우리를 수시로 이제 어떤 그런 불행의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또 이제 자동적 태도 이제 또는 감정 점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좋은 단어 이를테면 뭐 자기 생일이랄지 또는 이제 나쁜 단어 독과 같은 이런 단어에는 신속하게 이제 버튼 누르기거나 또는 레버를 당기거나 하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립적인 벽돌과 같은 이런 단어에는 훨씬 속도가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마찬가지로 또 뭐 나비나 뭐 아름답다와 같은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미는 것보다도 땡기는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뭐 바퀴벌레나 뭐 끔찍하다와 같은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땡기는 것보다도 미는 것에 더 빨리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퀴벌레와 아름답다를 두 가지를 조합을 해놓으면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이거는 얘가 이제 몸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걸 당겨야 될지 밀어야 될지를 이제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정확한 정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의식을 동원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지만 그게 없고 정보가 너무 많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육감을 믿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해보면 육감을 믿고 그냥 감각이 가는 대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했을 때가 좀 더 성공할 확률이 이제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쾌락내 응급뇌인데요. 앞에 나왔던 이제 접근동기, 회피동기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거나 이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쾌락 중추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측좌익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VTA 같은 두 가지 이제 영역에서 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감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마약 환자들은 마약 중독자들은 쾌감을 못 느낀다고 그럽니다. 쾌감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게 없는 결핍된 상태에서 겪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쾌락을 쫓는 이것이 결국 인생의 이제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두엽이 적절하게 이제 통제 또는 이제 제동 장치 역할을 해줬을 때 우리가 건강한 우리 삶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제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낙관적인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신체나 또 정신적으로 효용성이 이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확장과 수립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우리가 접했을 때 긍정적인 정서가 이제 생각의 범주를 더 확장시키는 거랄지, 뭐 수녀들 이제 180명의 일기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 이런 낙관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을 그런 행동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년 이상을 더 오래 장수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어떤 생명력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뇌와 반대로 이제 응급뇌의 경우에도 이렇게 진화적으로 보면 뭐 폐쇄된 어두운 곳이나 또 광장, 뭐 거미나 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장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숨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넓은 곳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 요소이죠. 거미나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뭐 흔치 않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제 편도체 부분인데요. 외부에서 이제 감각 정보가 오게 되면 그런 모든 감각 정보들이 시상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두뇌 배년계에 있는 안쪽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중개소 역할을 하고 그 정보가 이제 편도체에 전달이 되면 그 편도체에서 다시 이제 두뇌 배년계 쪽에서 바깥쪽을 겉질로 이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분석이 돼서 공포에 대한 이제 반응을 우리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겁먹은 표정을 50ms 정도만, 그러니까 0.05초 정도죠. 이 정도만 잠깐 이제 보여줘 봐도 훨씬 이제 우리가 능력이 더 출중하게 되는데요. 근력도 좋아지고 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좋아집니다. 예컨대 이제 연회석의 색이 이제 기울었는지 수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겁먹은 표정을 이제 하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시각 겉절이 활성화되면서 눈이 더 맑아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아까 이제 그 편도체를 제거한 그 쥐 얘기처럼 뭐 겁먹은 표정이랄지 화난 표정 이런 마음을 읽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편도체에 이어서 이제 되뇌섬, 보통 이제 뇌섬염이라고 하는 인슐라의 경우에도 이제 이것에 관장이 되는 부분인데요. 원초적인 공포 반응을 이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식적인 감정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도체나 뇌섬염에서 오는 공포의 이제 기억 그런 감정들이 아비마 겉질로 이제 잘 전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다독거려 줘야 되는 것이죠. 야, 그거 원시인들, 너네 조상들은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였지만 넌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겁먹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하고 이제 잘 이해시켜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쾌감이나 즐거움을 계속해서 맛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 이것이 이제 자긍심이나 낙관주의, 여유를 이제 낳게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도파민이나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불쾌한 경험, 또 스트레스 상황, 우울증이나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기질적으로 내향적인 성격, 뿐만 아니라 이제 염세주의적이고 불신이 팽배하는 이런 감정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세틸콜린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또 가바와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쾌감과 극단적인 이제 불쾌감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전두엽 부분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그 상태를 인지하고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다독여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즉 적전두엽이 좋아야만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되게 싫어하고 또 스트레스가 요즘 뭐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스트레스는 우리가 선사시대에 보통 이제 무슨 뭐 포식자가 나타났다든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극벽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금방 이렇게 해소가 되죠. 그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인 현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나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성이 되게 되면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몸이 시스템이 모두가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원래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이게 완전히 기진맥진 상태가 돼서 작동을 못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이제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도 뭐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극적인 스트레스 있죠. 좋은 우리가 북돋아주는 뭔가를 키워주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 우리에게 안 좋은 몸에 해로운 그런 스트레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응전을 하는 게 우리 생명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받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이제 그런 비결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 활성이 높은 그런 식품들을 먹었을 때, 특히 이제 양초 같은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농도로 먹으면 그게 독이 되지만 매우 저농도로 그걸 지속적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세포들에 적절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낮으면 재미없고 또 너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강도가 높으면 우리가 불안 초조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적당한 중간 정도 강도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칙센트미아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자가 연구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또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할 수 있고,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피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신선놀이에 도끼자루 쫓는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에 몰입해 있으면, 몰두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는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워낙 재미있어서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인지하는 상대적인 시간이 안 지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학습을 하든 업무를 보든 간에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체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뇌는 신체적인 고통하고 사회적인 고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DA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했다든지 또는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꼈을 때 감흥을 하는 발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슐라, 엔테리얼 인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AI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실험에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서너 명이서 이렇게 서로 공을 주고받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단순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나만 빼고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만 이제 공을 갑자기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낄 때는 어쩌겠습니까? 엄청 심한 어떤 분노감이나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잘 이식을 못하지만 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뇌에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신체의 고통을 느끼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실의 소외감을 느끼는 그 정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DACC 그 부분이 활성도하고 밀접하게 정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신체적인 민감도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막 아프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정서적인 그런 아픔을 잘 느낀다는 겁니다. 심하게 잘 삐지거나 상처를 자주 받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민감도 하고 신체적인 민감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정서적인 민감도 하고 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고 반대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내 몸이 약해지니까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이제 빨리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았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감싸주고 다독거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고통이 사그라든다고 그럽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소외시켜버렸다든지 무시를 해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에 육체적인 고통을 같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뭐 페놀 같은 거, 타이네롤 같은 거 있죠. 우리 진통제. 그 다음에 이제 오피오이드 같은 이제 아편 유도체인데요. 이런 뭐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거 있죠. 대마초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의약품으로 이제 이렇게 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약제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이제 사그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정신과 신체는 같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특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고상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이제 아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누군가를 뭐 이렇게 헐뜯거나 또는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그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엄청 싸움을 잘했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등쳐먹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재능이 뛰어났으면 아마 제 인생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내 몸 상태가 그렇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와 반대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놈이 인간이 이게 교활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은 나쁜 짓이고 나처럼 사는 게 가치 있고 고상한 거야, 좋은 거야라고 하는 가치관을 저도 모르게 이제 갖게 되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추측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제나 사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는 거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 주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 사회적인 이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멘탈 리허설은 우리가 이제 그 피아노를 연습을 할 때 한 손으로 이제 치게 하고, 한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은 악보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치게 하고, 또 세 번째 그룹은 이제 1그룹이 하는 것을 관찰을 한 다음에 2시간 동안 똑같이 피아노 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고, 네 번째 그룹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5일간에 걸쳐서 2시간씩 피아노 레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경국의 자기 자학서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손가락으로 매일같이 이제 곡을 치는 이제 그 집단들은 반응이 일어나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학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악보나 지시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반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없었고요. 세 번째 집단처럼 1집단이 하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 머릿속으로만 연습을 하도록 하니까 실제 연습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하이포즈를 2분 정도 맞추면, 거만한 자세를 이제 취하게 되면, 2분만 취하게 되면 몸속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양이 증가되면서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자세를 취했을 때 이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수치가 이제 하이파워를 취했을 때는 올라가고, 로우 파워 포즈를 취했을 때는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이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솔 같은 경우는 하이 파워로 했을 때는 내려가고, 로우 파워로 했을 때는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기본 감정인데,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기쁨과 황홀로 가는 그 이제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보면 이제 지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루하고 따분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매우 안 좋은 감정입니다. 더 심해지면 메스껍거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죠. 짜증은 심해지면 화로 가고 분노로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중에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이런 지루함이나 짜증이 드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여기로부터 피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기 이제 사진 4개가 있지 않습니까? A의 경우에는 뭐냐면 A, B, C, D 다 마찬가지인데요. 물건을 놓고 물건 뒤쪽에다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나무 인형을 이제 4개를 이제 경우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A는 두 인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정하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고, B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있는 경우고, C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나무 토막을 세워놨고요. D의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등을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광경을 보여주고 나서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이제 해봤을 때, 여기 A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게 투게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A인데요. 굉장히 이제 돕는 이제 그 비율도가 높고, 나머지 세의 경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한 1년 남짓 된 아이들을 중국에서 프랑스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한 12년 남짓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그 자라나는 동안에 이제 중국어하고 프랑스를 같이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중국어는 아예 안 가르치고 프랑스만 이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룹이고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아예 그거 없이 그냥 계속 프랑스에서만 그냥 가르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태아 상태일 때도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 이제 중국어의 악센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를 했을 거고, 태어나서 말귀는 못 알아먹어도 1년 남짓 동안 말을 들었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10년 남짓 동안 전혀 중국어를 배워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그런 자극들이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태리에서 실험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태리인지 외국인인지 또 미모가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그룹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이제 이력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사진만 달리해서 이력서를 보였더니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제 연락 온 빈도가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이제 행동 규칙은 쾌감을 향한 접근과 또 불쾌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회피 본능,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응급내보다는 쾌락내를 가지고 싶고 그런 이제 의도적인 노력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는 신체와 이제 사회적인 고통 또는 이제 마음의 고통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나 자신 포함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신체가 아픈 그런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이파워 포즈를 우리가 2분만 취하면 간단하게 우리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